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메시와 이강인도 인연이 있는데요. 메시가 떠난 자리의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려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현지 유튜버도 이강인의 드리블이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시킨다며 극찬하기도 했고요. 최근 로리앙과의 리그앙 첫 경기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에 리그앙 공식 사무국의 발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강인은 데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PSG의 공격을 지휘했다. 측면에서 중앙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창의적 공격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 시즌까지 이 시대 최고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PSG에서 하던 역할이다. 리그 1 사무국은 이강인이 메시의 후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그 1은 매 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매치 리포트에서 이강인을 경기 최우수 선수 격인 더 플레이어를 선정했습니다. 리그 1은 이강인과 왼쪽 공격수로 나선 마르코 아센시오는 PSG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점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다른 날이었다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메시가 남긴 공백은 여전히 커 보였지만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며 구단은 경기 결과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PSG 선수가 된 자신의 활약에 만족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눈물로 이별하며 이적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격 행보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재정난에 휩싸였던 바르셀로나가 결국 메시를 프랑스에 거함 파리 생제르맹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PSG로 떠난 것은 계획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며 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재정난에 시달리며 고액 연봉의 메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메시는 연봉 삭감에 동의했지만 끝내 바르셀로나가 재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끝내 눈물의 고별 인사를 남기고 PSG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 메시는 소속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식전 41경기에 출전해 21골과 20도움을 올리면서 PSG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서 PSG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했습니다. 현재 그는 6경기서 9골을 넣는 괴력으로 미국 축구의 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미국 ESPN과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터 마이애미에 왔다. 지난 2년 동안 파리에서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라고 전 소속팀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이적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파리에서 복잡한 2년을 보낸 후 다시 내 커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시는 PSG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월드컵 우승 직후 팬들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야유와 욕설을 듣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파리의 메시의 가족이 사는 주택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메시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메시는 이제 우리 가족과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우해주는 곳에 살고 있다.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존중하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즈는 과격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큰 사건을 치르고 잠잠해진 것이 요즘인데요. 그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네이마르가 부상 및 부진할 때 네이마르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골수팬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파비앙은 이강인 같은 선수는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이 뛰고 팬들을 존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사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파리 생활이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거머쥔 파리 생제르맹이 선수단을 개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확실한 2명의 방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최고의 공신력을 인정받는 프랑스 레퀴프는 PSG가 이강인 곤살로 하무스의 올여름 이적을 허용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출전 시간 적었다. 이강인은 공식 45경기에 출전했으나 선발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4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16강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선발 출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 구단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이적설이 제기된 팀은 이탈리아 세리에어 챔피언이자 김민재의 전 소속팀 나폴리였습니다. 앞서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를 PSG로 이적시킬 당시에도 이강인을 딜에 포함시키기를 원할 정도로 꾸준히 이강인 재능에 관심을 기울였던 팀인데요. 현지에서도 이강인이 PSG를 떠나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나폴리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설이 더해져 이강인의 이적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뜨거운 빅리그, 빅클럽들의 러브콜 속 이강인이 사실상 골라서 팀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기대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걸림돌이 생겼는데요. PSG가 책정한 이강인의 이적료가 무려 4천만 유로 약 621억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년 전 PSG가 이강인을 마요르카에서 영입할 당시 들였던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어느 구단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영입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나폴리마저도 4천만 유로의 이적료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천만 유로는 나폴리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이적료 지출이기도 합니다. 세리에 A 정상에 올랐던 지난 2024년도 시즌에도 나폴리 구단이 선수 영입에 가장 많이 들인 이적료 지출은 3,500만 유로 약 543억 원이었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 역시도 부담 없이 결정을 내릴 수준의 이적료가 아닙니다. 우선 나폴리와 PSG 구단 사이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겠지만 PSG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이강인과 계약이 3년이나 남은 만큼 이적이 쉽지 않다면 헐값 이적 대신 요긴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강인과 동행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도 이미 이강인을 측면 공격수나 중원, 심지어 제로톱 역할까지 맡기며 다양한 포지션으로 기용한 바 있습니다. 백업 역할을 맡기기에 더 없는 존재입니다. 푸실도 이강인의 높은 이적료가 나폴리 이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체는 당초 PSG는 이강인의 이적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강인이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SG 구단이 과도하게 책정된 이강인의 이적료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강인의 PSG 탈출은 예상 외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인사이드는 PSG 선수 중 3명이 맨유에 관심을 받고 있다. 맨유는 이강인, 네베스, 멘데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PSG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보인 경기력으로 인해 맨유는 PSG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버풋볼 클럽은 21일 맨유 영입설이 있는 선수 중 멘데스는 PSG와 재계약 협상 중 맨유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맨유의 관심을 이용해 PSG에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멘데스는 지난 2월 PSG와 계약을 연장했고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맨유는 멘데스와 PSG의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멘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맨유가 영입을 원하는 3명의 선수 중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강인만 이적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멘데스와 네베스에 대해 PSG 경영진은 이적 불가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맨유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다만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PSG의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PSG와 계약 기간을 맺고 있다며 시장 가치 3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넘쳐난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